인하대학교 복귀 교수입니다. 여기 또 오랜만에 왔는데 보니까 또 옛날에 뵀던 반가운 분들 또 뵙게 됐습니다. 또 반갑고요. 제가 이제 순수 고고학자로 공부를 하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순수 고고학자로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고학에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야, 이런 학문도 있나 할 정도로 참 재미가 있는 학문이에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느끼고 사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만주 지역 고고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료 보고 그러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얘기를 못하나 하는 거를 자꾸 보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씩 끌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어떤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그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발표가 되겠지만은, 한국 국경사를 고조선부터 근대까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아마 이달에 논문 한 편 발표가 되고, 하나가 이제 보완만 되면은, 중간에 한 보완만 되면은 아마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까지 한국 서북계 있죠. 서북 국경사는 다 정리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거 논문 한 편 더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한 논문 2편 정도 써가지고 제가 이제 기획했던 건 아닌데 달성을 하는 그런 그 과정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제 학회에서 제가 쓴 논문이 학회에 실리게 됐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참 지난한 세월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고치고 있는데 간도 문제 쓴 겁니다. 간도 문제 썼는데 그게 그 논문이 나가면은 이제 욕을 와양창 먹을 겁니다. 양쪽에서 다. 이놈 저놈 해가면서 이놈은 줄였네 저놈은 늘렸네 해가면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학자기 때문에 기록에 근거를 해서 써야지 기록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과학적인 뭐가 되고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막 이게 던져지면은 갈무리가 안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고려 국경선 통일의 기반을 세우자, 참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죠. 자극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한번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얘기를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하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료를 얼마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연료 그거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거잖아요. 전철이야 무료로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 오셔가지고 듣고 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좀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어떻게 전해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미국에 있는 제 제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하버드 대학 교재에 보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다고. 걔는 제 제자는 처음 이렇게 본 것처럼 놀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답장이 그거 옛날부터 있었다고 놀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바로 잡아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지까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학생한테 일부 칭찬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혼낸 게 아니라
그러는 너는 뭐 했냐고. 지금 미국 케네디 스쿨이라는 동아시아에서 아시아권에서는 1년에 한 명 갈까 말까,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케네디 스쿨 아시죠? 그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굉장한 겁니다. 거길 갔는데 너 거기 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러고 볼 때 자기 자신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도 같은 역할, 같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거든요. 바빠서 그렇겠죠. 이해는 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요새는 뭐 영어를 못하고 자력을 떠나서 뭐 하버드 대학이다 어디다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딱 쳐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그 대학이 모든 게 한글로 딱 번역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커리큘럼을 가서 소화하려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일을 하겠어요. 이해를 해요. 이러면서도 제 제자니까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꼭 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고려라는 특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고려. 왜 조선도 아니고 고려일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즉 고려라고 택한 거는 고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통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는 후백제도 통일을 했고 신라도 통일을 했고 후고구려도 통일을 했는데 고려 통일 과정에서 꼭 하나 빼는 게 있어요. 발해를 뺍니다. 발해를 빼면 안 돼요. 그 발해가 무너지면서 발해의 황족들 있잖아요. 발해의 황족들이 굉장히 많은 한 70만 정도 인구를 데리고 어떻게 왔냐면은 고려로다가 항복을 해와요. 그러면은 인구만 온 게 아니라 그 땅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땅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려 건국 과정을 보면은 요패의 물결을 잠재우고 사만을 통일했다고 나옵니다. 요패의 물결을 잠재우고 그런 게 그게 무슨 얘기냐? 요수 패수의 물결을 잠재우고 사만을 통일했다고 나와요. 바로 요패수를 잠재웠다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발해 있죠. 발해가 요하 동쪽에 있었던 발해가 고려로 들어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려가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신라가 통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외세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은 스스로다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요. 실제 그래서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백제랑 한번 싸움이 한번 붙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뒀다고 그러죠. 왕건이 29명 부인을 뒀다고 그러는데 왕건상을 보니까 쬐끄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29명 부인을 두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통일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사진 나와 있잖아요. 보셨죠? 왕건상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왕건은 노력을 한 거죠. 일단은 사륙이 거의 없어서 사륙이 거의 없이 통일을 했고, 그래서 고려가 외국 외세에 개입되지 않은 통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성이 있었잖아요. 자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는 그 상대국이었던 거란, 금나라, 원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랑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영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고려의 대상이 없어. 가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패는 거예요. 패가지고 네가 죽을래? 내가 살래? 내가 살고 네가 살. 그러니까 고려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뜸으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랑 전쟁을 해가지고 좋은 꼴 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몽골 있죠. 원나라가 이상하게 고려를 항복을 못 시켰어요. 7차례, 6차례, 7차례 큰 전쟁을 벌여가면서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외교를 잘했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다 맞아. 고려 원종 있죠. 원종이 나중에 이제 쿠빌라이 황제가 된 쿠빌라이 찾아가서 협상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지간하면은 너 왕족 버려. 왕이 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격탈을 시켜서 속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고려는 원종 있죠. 원종이 했는데 원종은 황제칭을 그대로 써요. 그 다음부터 충선왕 이렇게 가는 거지. 원종이 해결을 하는데 원종 때는 어떻게 된다? 황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협정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제 충자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볼 때 과연 몽골이 왜 다른 나라 가서는 아주 도죽을 내버리거든요. 절단을 내는데 고려한테 왜 그랬을까? 의문 들잖아요. 의문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눈탱이 충혈이 되더라고요. 고민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자료도 보고 저 자료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풀렸어요. 어느 정도는. 왜 풀렸냐면은 고려가 원나라가 왜 그랬냐면은 이미 원나라랑 고려랑은 6, 7차례 대전쟁을 벌려봤어요. 이미. 벌려봤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가 넘어갈 듯 말 듯 하는데 계속해서 싸워서 몽골을 아구통을 돌리는 거예요. 몽골이랑 싸워가지고 6번, 7번 해가지고 손 안 댄 나라는 고려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1차전, 3차전 이렇게 보면은 실제 몽골이 수세에 몰리거든요. 수세에 몰리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런 거를 몽골이랑 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고려가 이렇게 넓은 영토에서 여러 가지로 전쟁을 자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있었고, 인구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어디서 산쪽에 숨어있던 사람 나와가지고 한방치기 하고, 더더군다나 이쪽은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평원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평야지대에서 살던 사람이 이쪽 와서 이 산지에 들어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 못 합니다. 여러분들 말 타고 산 못 넘어가요. 말 타고 그러니까 말 끌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저런 과정을 계속 겪어보니까 몽골의 입장에서는 이 고려라는 나라랑 싸워서 계속해서 하나의 축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거 화해를 해가지고 전략적인 사고를 바꿔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가 가장 외교 관계를 많이 했던 나라가 송나라라고 배웠을 겁니다. 장관님 고시 볼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고려가 외교 관계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요 나라 금나라입니다. 송나라 아니에요. 송나라는 별일 안 해요. 그리고 송나라, 거란, 금, 일본이랑 외교 관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려가 전략적으로 요 나라, 또 나중에 금나라, 일본이랑 외교 관계를 터가지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고려를 가장 무서워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송나라예요. 송나라가, 고려가 그러니까, 이거 송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랑 송나라랑 외교관계 단절도 막 해요. 단절도 한다고. 단절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그러지 말고 고려한테 부탁. 그래서, 야, 군대 좀 해서 이 나라 좀 한번 쳐줄래? 그러니까 고려가 일 없어. 아니, 이거 송나라 말 듣고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고려가 거란이랑 문제에서 전쟁을 하면 했지. 송나라 부탁을 받고 전쟁을 해주고 또, 거란은 또, 이게 송나라가 계속해서 고려의 압박 세력이 되니까 고려가 송나라에 편들어갖고 군대 또 한 30명 꺼내서 거란을 뭐가지 치러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못하고 고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고려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 송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철 생산량이 가장 많고 전 세계 경제의 60%를 가지고 있던 게 송나라입니다. 그럴 정도로 큰 나라였어요. 그럴 정도 큰 나라였는데 이 고려의 외교술에 고려의 그 전략에 말려들은 거죠. 말려들어서 금나라도 송나라도 어떻게 된다? 고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고려 눈치를 보는 거라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나라가 고려를 갖다가 두들겨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려가 그 원나라한테 항복을 않고 저 송나라 세력이랑 이런 세력이랑 합쳐가지고 다시 몽골을 저기 원나라를 치러들면 어떡하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저 이런 생각 많이 해보는 사람입니다. 많이 해보는 사람인데 나중에 정리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이 사람들 달래가지고 달래다 내 편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달래다 내 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고려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도 원나라 가서 야 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테니까 옵션 이거 하자.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렇게 양쪽 자료를 풀어서 국제관계라는 거하고 무역관계 이런 경제관계를 쭉 풀어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이 원종 다음의 왕들이 이 전략적 사고가 모자르고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원나라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하나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 거죠. 원래 처음에 강화조약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대등하게 하잖아요. 대등하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힘이 약한 쪽에서 슬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으로다가 고려랑 원나라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문제가 풀려요. 근데 지금까지는 고려 국경선이 바로 여기로 뚝 잘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뚝 잘라졌기 때문에 고려는 아주 약한 나라였던 거예요. 약한 나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약한 나라니까 어떻게 됐다? 몽골이 뭐를 먹으러 오겠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 거다. 그냥 불쌍해서 봐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토를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예? 그걸 아실 것 같으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전쟁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는 명심하세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 있죠? 에너지와 식량 100% 자급자족 되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은 우리들 힘이 약해지건 말건 러시아는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러시아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뭐 좀 나중에 피해를 보겠지만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처럼 거기는 영토도 크고 인구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많고 먹을 거 많으니까 견뎌나는 거예요. 우리도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내가 넓히려는 게 아니라 원래 넓혔던 거예요. 원래 그렇다 보니까 그 원나라랑 고려랑 관계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원나라도 뺏겼던 땅 같은 것도 다시 되찾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고려 국경선 이렇게 배우셨죠? 요거 찾으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운 거랑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오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박물관에 와가지고 견학을 할 때도 요거에서 이제 다시 찾아주니까 학생들이 분노하는 게 선생님들이 분노하죠. 선생님들이. 자,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된 거를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는데 그 국제사회는 1648년 유럽에서는 1648년 이후로 그 지역 역사가 우선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오늘날 유럽 역사, 유럽의 나라 이렇게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근거해서 기틀이 잡힌 겁니다. 그 위로 이제 뭐 1차 대전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독일이랑 프랑스 전쟁도 겪으면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1648년 그 조약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 베스트팔렌 조약의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같은 캐톨릭 국가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한 나라 건국을 해도 된다 하는 그 주의를 내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유럽이라는 그 기본 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유럽도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이 존중되게 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원래 종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사 근거를 다 했거든요.
역사 근거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된다? 국제 문제가 생기면은 역사를 끌어들여서 일단 해석을 합니다. 먼저 기초적으로 야 역사가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국제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닷가 같은 경우 대륙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 통일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맞죠? 반대하세요? 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통일은 우리 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랑 중국이랑 분단 국가예요? 아니면은 독립 국가예요? 예? 독립 국가라고요? 분단 국가입니다. 대만도 언제든 중국 통일해야 된다고 그래요? 최근 통일된다고. 예? 그런데 중국도 대만 통일해야 된다고. 분단 국가가 맞잖아요. 분단 국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는 한국이라고 그러죠. 한국 언론들,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분단 국가. 중국 분단 국가예요. 분단 국가 꽤 있을걸요? 따지고 파키스탄, 인디아 이제 서로 이제 독립했으니까 아닌 거죠. 얼마 전까지는 걔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나눠졌던 거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중국의 국력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통일하는 게 안 되는 거는 대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대만과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소위 말하는 중국말로 양안 관계를 보는 거고 다른 나라들 볼 때는 분단이 돼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대만은 역사적으로 이따 대만 사람들 얘기를 해요. 대만 사람들은 보면 원래 대만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그 호감을 안 가져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정성공을 쭉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다. 원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두 나라가 처음에 개전할 때 당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하나다 원래 역사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다가 나중에 이제 얘랑 모르겠다고 그냥 퉁탕거리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일을 할 때는 분명히 나라 대 나라 통일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와 나라 관계들은 그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통일을 시킬 거냐 말할 거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를 그 주변국이랑 하는 거잖아요. 옛날 동독이랑 서독 통일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동독하고 서독은 통일을 하고 싶은데 두 나라 얼마나 가능한 거죠.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소비에트랑 미국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도 야 독일 통일하는 거 반대하고. 사실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 우려하는 게 그대로 들어맞았죠. 서독이랑 동독이랑 통일하고 조금 있다가 그 통일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해버렸잖아요. 그 지금도 EU 체제 이런 데서 아직 독일이라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랑 동독, 서독 그렇게 통일하고 싶어도 주변국에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독일이랑 동독, 서독은 역사적인 큰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는. 역사적인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프로이센 전쟁 때, 프로이센 공화국으로 넘어가서 막 찢어진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는 역사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쉽게 통일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한상민 부회장님이 이거 좋은 자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 안 댄 거 편집하는 거 그냥 보내드려서 그런데 나중에 쓰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선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선 보이시죠?
요선 보이시는데 요 선이 뭐냐면은 고려 국경선이라고 배운 겁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요 뒤는 거란, 여기는 금나라, 여기 고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게 거란이랑 금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역사로 들어가 있어요? 중국 역사로 들어가 있죠? 중국 역사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원나라도 중국 역사로 들어가 있죠? 그죠? 원나라 때도 여기가 원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가 원나라 있죠? 이것도 자기들 중국 땅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원나라 뭐 해가지고 그 금나라 거란 또 더 올라가면 한사군 뭐 해가지고 그냥 죄다 중국 땅이잖아요. 이 북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적인 한반도 북부적인 역사의 연구권은 우리한테 있다예요. 우리한테 있다. 예? 우리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국제사회는 다 요런 지도가 다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남북통일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주변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동의 안 해줄 거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동의 안 해줄 거고. 그렇잖아요. 왜?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은 중국 역사의 바운다리였는데, 우리가 고토를 회복해야 되는 거지, 니네들이 고토를 회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실이. 그것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성계가 분명히 세운 게 아니라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 그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굉장한 자기 주장을 해요. 왜? 스스로 우리 이제 번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일 때 역사적으로 연구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통일해요?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반도가 통일해서 중국이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참 중국은 참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북이 통일되면은 가장 수혜를 입을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경제도 그렇고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희랑 싸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 너희가 핥아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지금 만주 이렇게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만주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교류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청나라 그런 나라 다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북 통일된다고 해서 피해보는 나라는 아무 나라가 없어요. 왜? 동아시아의 경제 공동체, 큰 경제 공동체 하나 생기는 거는 주변국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거든요. 주변국이 다 부자가 되는 건데 나는 그게 왜 자꾸 장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국제정치 잘 몰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모님들이랑 얘기하시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국제적인 역사 인식은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다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이라는 세력은 언젠가든 이 땅을 자기 땅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그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나아요? 아니면 부자 친구 이런 게 나아요? 부자 친구가 낫죠. 조금 낫죠. 예? 그래서 저 가난한 친구는 내가 계속 밥을 사야 되고, 부자는 싫어도 내가 밥 5번, 한 번은 사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잖아요.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 안 그런 데 있긴 있더만. 자,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중국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다가 한국 통일을 갖다가 열렬히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뜨뜨미지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중국도 저러지 않았어요. 중국 학교도 저러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 때 계속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네가 그랬지 그런다니까요. 그냥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네가 그랬지. 그걸 거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쫙 돌아가는 게 있어요. 식민사관 어쩌고 이병도 뭐 어쩌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기까지 와 계시죠? 네. 예? 이병도 교수가 내가 이런 얘기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마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병도 교수가 한국사를 외국어고 날조하고 뭐 식민사관을 만드는데 그랬다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해요.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30%밖에 동의 안 해요. 그 양반이 고의로 만들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병도 교수가 서울대학에서 교수직을 그만둔 게 언제인지 아세요? 80. 예? 80년까지 했죠. 1960년에 그만둡니다. 허정 씨가 과도정부를 세우죠. 허정 과도정부에서 4개월 동안 문교부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식 끝. 그러고 나와서 학술원 원장 뭐 이런 걸 했지만은 그 조그만 고등학교 이사장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동부여상 아세요? 동부여상? 알고 있습니다. 동부여상 이사장을 그랬어요. 큰 대학 이런 데서 못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사장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양반이 그 경성대학을 언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5년부터 경성대학을 갔다고 쳐.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전사편찬부장으로 나중에 6.25 끝나고 4년 동안 국방부에 와 있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실제 대학 교수란 거는 불과 14, 15년밖에 안 돼요. 14, 15년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이제 자기 제자들이 뭐 제자뻘이죠. 뭐 그 이기백 선생이나 김철준 이런 분들이 키워졌겠죠. 키워졌을 거예요. 키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병도 교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들은 역사 공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면서 일본 놈들 밑에 가서 따까리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조선사 평수에서 촉탁으로 일하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 가지고 와서 45년 이후부터 이것저것 편집을 한 거예요. 편찬을. 네. 그 고통은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1970년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그전에는 우리나라 역사 국정이 없었어요. 찡하면 막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끼 나온 사람 저기에 끼 나온 사람이 역사 문제가 다 달라.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하나로 통일안을 만들어낸 거죠. 통일안을 낼 때 이제 그분이 아마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욕도 뒤지게 먹은 거지. 그때 학술원도 원장도 하고 이제 회장도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이 여러 가지 했던 일들 근데 그건 하나 잘한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돈 받아다가 민추 이런 거 있잖아요. 설립을 해가지고 고전 번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병도 교수가 결정적인 게 무슨 문제 하자가 나오냐면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해놨던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란 그 작업을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는 시켜.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어떤 그 개인의 한계일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의 한계일 수가 있다고. 자기가 이제 평생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자료를 못 볼 때니까. 더더군다나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인터넷이 있어도 지금처럼 있어도 막 긁어낼 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찾아가지고 자료 한 개 찾아서 뭐 이렇게 이제 그 100개 가지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볼 자료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1970년대에 들어서 그때부터 영인본이 나와요.
그 이전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고려사도 그렇고 모든 책들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병도 교수를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병도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해요. 이거를 갖다가 자료를 보고 분명히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고착을 시킨 건 큰 과오다, 잘못이다. 그 얘기해요. 안 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다가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사관 있잖아요. 식민사관. 이거는 이병도나 이런 사람들은 끼지도 못하게 아니 어렸을 적이죠. 이 양반 이병도 이러면서 기저귀 타고 다닐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1913년에 다 이루어집니다. 1913년에 이루어져요. 1913년에 이루어지는 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놈이 나쁜 놈이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냐고.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 나. 예? 쓰고 있는 사람이 나.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이병도 선생 이런 분들 1970년대까지 자료 이렇게 뽑으러 다니기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1990년대에 일어나서 예지가로 인터넷 뒤지고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2000년 들어서 요새는 저기 컴퓨터도 이렇게 화면 2개씩 놓고 보잖아요. 딱 깔아놓고 오면은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이런저런 그래서 이건 청소하고 이렇게 다 뽑아놓고 이렇게 맞춰봐요. 이리 됐네? 맞출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않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제가 간도 논문을 쓰는데 간도? 하는데 간도 그러니까 이게 간도 이게. 근데 국경사를 모르는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갖고 봤는데 맨날 우리는 간도를 잘 할 때 우리나라 기록이랑 요 일본 기록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연구사를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보니까 옳거니 중국 자료를 봐야겠더라고요. 중국 자료를 봐서 중국 청나라 자료를 쭉 봤어요. 간도 정확히 해서 어디라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뭔 자료예요? 그래서 그때 기록 우리 기록 딱 맞춰보니까 이게 딱딱 아구리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네. 요새 세상에 그런데 그걸 않고 계속해서 1913년 그러니까 지금은 또 110여 년 전에 된 거 있잖아요. 110년 전에 된 거 그걸 죽기 살기로 믿고 있는 놈들. 이놈들이 문제인 거죠. 이놈들이. 아니 그거 초기에 이제 비판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짜 나쁜 놈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러지 나 잘 모르겠네. 그러고 그러면 맨날 그거 똑같이 쓰는 놈들. 나는 그 사람들이 반통일 세력이라고 봐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난 그 사람들이 반통일 세력이라고 봐요. 아니 어차피 국제사회는 역사 근거주의에서 안보나 모든 정책을 역사 근거주의를 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의 어떤 절체절명의 문제를 역사주의를 할 때 그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분단이 돼야 되고 약소국이 돼야 되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통일이랑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가끔 정치인들 하는 얘기에서 남북이 평화 어쩌고 그럴 때 저 새끼 통일하지 말자고 그러네. 나 같으면 경쟁하자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경쟁하자 그래. 나는 경쟁해서 좋은 체제를 남북 누군가가 선호하게 만들자. 평화를 유지하자. 그걸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야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살자는 거죠. 동의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경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열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넣어놓고 얘라 모르겠다. 이제 틈나면 가끔 남북 이산 가족이나 한번 하자. 그래서 뭐 같다고. 저도 부모님들 이산 가족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현실적인 에스릭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민족이나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집단의 운명 결정을 하는데 역사 관련이 20% 30%에서 작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적어도 그 20% 30% 작용할 수 있는 그 장애는 없애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구나
이거를 갖다가 우리 조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작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조작하자 그러면 제가 학자로서 다 벗어야 되는 거죠.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도 쓰면서 여기 간도 신문 보면서 야, 이 논문 나가면은 제 주변에 간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뭐가지 잘리겠구나, 잘리겠어. 그래도 학자라는 신분으로다가 그 연구하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쓰든 말든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실대로 밝혀놓으면 어떻게 됐다? 당당해져요. 당당해진다고. 제가 이번 논문 쓰면서 야, 간도가 이게 우리 땅이냐 니네 땅이냐. 사실 간도라는 문제가 우리 땅인지 심증은 다 가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있죠.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심증은 다 가. 근데 물증이 없어. 물증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남북 통일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이 두만강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배웠거든. 그런데 연변조선족 자치가 간도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침략한겨? 우리 침략 안 했다고 맨날 배우는데 계속해서 이게 딜레마가 있어서 우리가 간도 문제만 나오면은 불빵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 뺐자는 거 아니고 사실만 밝혀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료를 쭉쭉 근거에 나와. 오케이.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속 시원할 일을. 예? 일본 놈이 1913년에 조작해놓은 그거를 못 벗어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거 자료 정리해서 보면서 참 재미난 게 아니라 뭉클했던 그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간도 문제를 제일 처음 우리나라 공식적 연구를 시키는 게 박정희였더만요. 최고위에서 자기가 돈들여서 역사 연구를 시키는데 간도하고 동학을 연구를 시켜요. 간도하고 동학. 깜짝 놀랐어요. 동학, 그게 동학혁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그걸 연구해서 우리의 정신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학 연구를 시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활동했던 자기가 이제 만주에서 만군 뭐 이런 거 해서 그랬는지 만주에서 활동했던 학자들을 불러서 간도 연구라고 그거 시켜요. 그러면서 그 최고위원회 회부인가 학술지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다 발표시고 군대들이 들어와서 군대들이 그때는 만군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만주 출신들이 와서 이제 그래서 야, 참 희한한 거더라고요. 희한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이병도나 그런 분들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20년, 30년도 활동하고 있던 우리 세대가 가장 큰 문제구나, 이거. 우리 세대가.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서고에, 제 컴퓨터 파일에 국경사를 영역으로 해놓은 게 한 20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사를 영역을 해놨어. 그 미국에 출판용 하자니까 영어 번역 수준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번역 수준이 안 되면 갖다 좀 해주면 안 되나? 예? 그래 안 그래? 그건 도와주겠다는 놈은 한 놈도 없고 맨날 뭘 하고 말은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분들 전화오고 그러면은 한참 하다가 한 20분 듣다 끊어요. 학교를 찾아와서 그런 분들 많아. 끊어요. 여기서 저기 대구탕 한 거 사드리고 저한테 일은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뭐는 하나도 없어. 그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국경사 관련해서 영어로다가 논문 번역해 놓은 게 5, 6년 됐어요. 5, 6년. 아니, 한국 놈이 번역을 했으니까 영어 오죽하겠어요? 그 내가 미국 놈한테 물어봤어요. R은 무슨 말인지 R을 알기는 다 알겠대요. 그럼 대충 어디서 손 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피 터지게 했던 그나마 노력했던 분들 욕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려고 하는 우리 세대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이 나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65세 이상 되면은 우리 때는 조금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때는 안 되고 지금 60한 3, 4세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까지는 전철 버스비 난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인정해 준다고 보는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밝았으니까요. 대한민국 무지하게 밝으니까 뭐 어디서 맨날 데모해도 아주 취직할 때 잔뜩 있었고, 대한민국 막 커졌으니까요. 즐거웠죠. 즐거웠다고요. 그리고 80년대 데모 그럴 땐 그렇게 심각하게 데모도 안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저희들 세대를 갖다가 비판을 하세요. 니들 이 새끼들아 뭐 했냐? 우리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해줬는데, 7만원, 8만원 월급 받아가면서 대학 가리고 고등학교 가르쳤는데, 너는 이 나라에서 뭐 온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얘기할 게, 학자들 보고 연구 화났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자들 연구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학자들이 그렇게 뭐 연구할 때 보면은 그냥 돈 없이 하는 것 같죠? 월급 나오는 거 다 월급 가져가는, 이렇게 월급 날짜 되면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월급 날짜 되면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댕겨요? 나도 뭐 해야 되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면은 버스비 하나 들어 차비 하나 들어도 그 돈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못 도와주는 분도 있는데, 근데 공통점을 하나 할 수가 있어. 국민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공무원들이 잡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문제 제기해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도 공직에 계신 분이 계셨지만은 가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60 넘어서 정년하고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 공직사회를 욕해. 왜 현직에 있을 때 왜 묻어고? 현직에 있을 때 몰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사회를 가서 공무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의사 결정권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방향 타고 실제 우리나라 1급이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연구, 고려 국경선 연구 책 있잖아요. 1913년 이후로는 우리가 이 책 낼 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낼 때까지 1913년 이후 불과 5년 전에 고려 국경선 책 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고려 국경선 해가지고 책 나온 거 거의 없어요. 일본은 그대로 다 뺏겼었어. 조금씩 이제 변하게 썼는데 5년 동안 책 많이 나왔어요. 그 책 갖고 가서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서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진짜로 이거를 사실 제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중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중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한국 자료만 주로 보지요. 근데 1990년대 중국을 가니까 그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한국 논문 같은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서 되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은 그 글자도 짜증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책을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네, 저런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 모아놨어요. 많은 자료 모아놓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쓰는 거라 돼서 그래서 이제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분명한 거는 세상이 더 발전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과학이라는 힘에 의해서 더 커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럴수록 뭐냐면은 어떤 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화에서 어떤 물질적인 이렇게 심증이 아니라 이제 물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증이 나오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그 물증을 들이대지 못한다. 그러면은 낙오가 돼요. 낙오된다고요. 그 낙오되는 과정 사실 멀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전기자동차를 보잖아요. 전기자동차 이런 걸 보면서 참 저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10여 년 전에 현대자동차 상무한테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까지는 세계에서 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다가 지금은 세계 뒤졌다고 이제 손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 전기 그쪽 업종을 봤더니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증을 못 데려다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탑에서 지금 최하위로 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물증을 갖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물증을 못 대니까. 학문도 똑같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물증 만들어 놔요. 물증 만들어 놓는다고요. 일본은 만들 거의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만드는 물증과 있는 물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리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극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미래 없어요. 별로 미래 없다고요. 이런 요지고, 제가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면은 이해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상하게도 역사학계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요. 중국 같은 나라는 역사학계를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육성을 시켜요. 아니, 당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을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중국 발전에 기틀이 되게 된다고 지시를 내린다고요. 여러분들 그 지시문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지시문 읽어보면은 그대로 온다고 그러면 나도 중국 가고 싶어. 나도 중국 가고 싶다니까요. 학자를 이렇게 고고학자를 대우해서 이렇게 해서 중화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여건이 되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역사학자, 고고학자를 극대로 우대해줘라.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지시사항 하실 만한 부분 계세요?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그걸 갖다가 읽었더라니까요. 국무원들 데리고 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내가 국무원이 다 읽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뭐 해놓고서면 대통령이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으면 갖다가 꼬라 박아놓고서면 돈 물리는, 우리나라 돈 물어요. 돈 물린다고요. 국가에서 또 연구 잘못했다고 돈 물어내랴. 아니, 내가 돈 갖다가 무슨 술을 먹었어, 포카를 쳤어. 그런데 연구비 제대로 잘못 썼다고. 난 법적으로 쓴 것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대로 썼는데 돈 물어내냐. 왜? 연구 결과가 부실하다고. 내 연구 결과 검토해봤나요? 아니, 그런 나라랑 모든 역사학자, 국어학자 최고로 대우해줘라 하는 나라랑, 그 발표가 교지가 아니라 지시가 내려갔는데, 내 제자가, 중국에서 가르치던 제자가 A에서 B로 옮겨갔어요. 자리를 A에서 B로 옮겨갔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서 뭐 사정사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으면은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옵니다. 서류를 가지고. 야, 너 여기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일 좀 해줄래? 하고 나서 일을 해주면은 오면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집도 50평 아파트로 주고 쭉 하는데 다 해줘요. 그런데 내 제자가 부소장이었는데, 소장으로 가면 직급 올렸는데, 거기다가 직급 올리는 수당 있죠? 4억을 줬어요. 4억을. 개런티를. 아파트 당연히 주는 거죠. 그리고 월급을 2배로 올려줘. 그리고 연구비를 우리나라에서 억 단위로 해서 몇 년을 주는 거예요. 4억은 그냥 모셔가는 개런티입니다. 봉투, 예의용. 예의비용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저도 가고 싶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해서 맨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해준다는데, 여러분들은 안 가실 것 같아.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래서 너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얼마 못 받았다고. 얼마 못 받은 게 4억 받았다고. 걔들 입장은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더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교수나 연구자들을 그 해당 지역에서 모시러 다녀요. 모시러 다놓고 나중에도 이제 나는 걸 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점점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학 교수 월급 11년째가 안 올랐습니다. 대학 교수 월급 11년째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 월급 수준, 지금 중국 대학 교수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의 4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나서서 대학 교수 새끼들을 하는 것도 없이 등록금 올린다고 그러죠. 대학 등록금 11년째 12년 그대로예요. 그대로라고요. 아니 그렇게 되는 대학, 그런 나라에서 뭐가 되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굉장히 능력 좋은 교수들 있잖아요. 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대학에 있으려고 그래요? 기업에 가면은 개런티가 연봉으로다가 몇십억이 가는데 대학에서 1억 5천만 원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의대 교수님들, 여기 의대 교수님 오늘 안 오셨나? 죽어라 해봐야 2억 받아요. 병원 가면 2억 해요? 바로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라고요. 그 현실을 풀어가는 과정이 대학 교수들이 한다고요?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교수 새끼들 하는 것도 없는 게 월급만 받으려고 교수? 한 20%는 안 하지. 20, 30%. 70%는 명절날 점심 때 가면, 슬쩍 가보면은 명절날 점심 때 30% 출근해요. 명절날 그 이튿날 가면 70% 출근해요. 교수들. 명절날 그 이튿날 70% 교수들 출근한다고. 교수들이 출근은 대학에 끼역끼역 늦게 해야 10시, 11시. 근데 교수들 저녁 7시에, 6시에 퇴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노는 것 같은 교수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유능한 교수들이 점점점 떠나요. 점점점 떠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사회에 마이너스 자산을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야, 이거 나중에 우치게 되겠나. 그런데 우리랑 같이 싸워야 될, 우리랑 같이 논쟁을 내고 해야 될 나라는 국가 주석이 나서 교수들, 학자들 대우 잘해야 된다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이거 현실입니다. 저 아직 중국 떠나온 지 20여 년 됐지만 아직 중국 문서 다 읽어요. 그냥 쭉쭉쭉 읽어요. 예? 중국어를 강의를 못해서 그렇지. 옛날 중국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혓바닥. 그런데 책 읽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문서를 보고 장기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아니,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 월급 11년 전이랑 똑같다는 얘기. 호봉수만 1년에 한 호봉씩 올라. 호봉수당 35,000원. 예? 호봉수 35,000원 올라가. 의료보험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저것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뭐 책임진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는 딱 그랜트 연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랜트 연급이라고 해서 딱 컴퓨터 주머니 주고 양식껏 써라 하는 그 연급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규격이 정해졌거든요. 자, 제가 10억짜리 1년에 10억짜리 연구 과제를 했다고 쳐요. 10억. 국가에서 10억 갖고 왔어. 그러면은 저한테 오는 수당이 그 10억 연금에서 얼마 올 것 같아요, 저한테? 예? 1%? 1%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여러분들, 저한테 오는 수당이요,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간에 1년에 480만 원 옵니다. 480만 원이요. 480만 원 받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덤태기를 내가 다 쓰는 거예요. 480만 원? 세금 떼면은 38만 5천 원씩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와요. 연금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맨날 연금 떼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돈 엄청나게 받는 걸로 알고 있더니 더더군다나 우리 큰형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헛방을 일어나가지고 대학교도 연금으로 산다고. 나중에 하다 해서 학교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와서 보라고. 보니까 38만 5천 원 받아.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얘기? 그래서 교수들이 연급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38만 5천 원을 받는데 연구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이드에서 일어난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써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이 국가 연금이론을 못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수증 처리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놈도 가끔 있어. 그렇지 않은 놈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구가 서면서 38만 5천 원 쓰고 어떻게 돼요? 수당은 들어와. 근데 내가 나가는 돈을 한 달에 380만이 나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겠냐면 여기 연구하는 거 있죠? 따지고 보면은 적국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적국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돈 없어가 빌빌대고 앉았고 뭔 연구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도 써 있는 건 여러분 한글 다 아시잖아요. 보시고 사회를 바꾸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복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